어 지난주 리더 메시지 할 때 김정숙 사장님께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작은 것부터 집중해야 되는 것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먼 길을 가고 싶고 하더라도 천리길을 또 한 걸음부터라고 큰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을 짜게 해서 전진해 나가는 디테일이 없으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은 변윤아 사장님이 뉴스킨이 주는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스트는 물론이고 그로비브 수직 공법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면서 뉴스킨이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지난 17일 날은 회사에 새로 오신 마케팅 부사장님과 함께 하면서 조지훈 사장님이랑 모두 모여서 PA들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회사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회사의 상황은 어떠냐, 글로벌 상황은 어떠냐 하고 질문을 드렸을 때 회사에서 조지훈 사장님 말씀하시기를, 뉴스킨은 정말 다행히 미리미리 디지털에 많은 투자를 해 놓았고 협력 업체들에게도 많은 투자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코비드 상황에 있어서도 제품 공급에 큰 무리가 없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 오히려 전반적으로 빠지는 시장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어려운 시기도 우리가 지나왔었고, 이러한 일 위에 앞으로도 우리한테는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어떻게 행동해 나가야 하는 것이냐는 거죠. 목표와 의욕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여러 정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가장 강하다.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의욕이 있는 사람, 의욕이 솟구치는 사람, 의욕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욕이 있는 사람은 첫째 에너지가 넘쳐요. 에너지가 넘친다는 것은 어떨 때 가장 많이 에너지가 넘치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결심하는 순간, 그때 우리는 이미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놓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고 싶다라는 강한 욕구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부스트가 우리 손에 쥐어졌는데 이거 이쁘네, 좋네 이러고 끝나고 나면 그걸로 끝이 나요. 그렇지만 이 부스트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디테일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걸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은 흔히 얘기를 할 때 겸손함인지 아니면 나태함인지 분명히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될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걸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내면에 잠들어 있는 가능성을 찾아내서 '이것은 분명히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것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부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보상에 대해서 핀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지금 나 홀로 대리점인 사람을 대상으로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나 조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조직으로 인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인한 생각이 있지만, 조직이 없이 이제 시작하는 사람, 지금 알아보고 있는 사람, 나 홀로 이그제큐티브인 사람, 이런 분들은 부스트가 온들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야.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의 착각일 뿐이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계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행복, 성공, 풍요, 성취, 평화, 기쁨, 그리고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나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대로 됩니다. 하고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동차를 원했던 그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전부 나눠줬어요. 그 사람들 생각지도 안 하고 있다가 자동차를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한계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상상력의 한계는 없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뉴스캔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내가 성공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단 1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어떤 마음은 있었냐면은 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잘 못할 수는 있겠다. 잘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늦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5년에 성공한다라면 난 10년에 하고 10년에 한다 하면 20년에 걸쳐서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무조건 이거는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것이 중간에 여러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 저는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은 것을 봤어요. 왜냐하면 진짜 저게 말처럼 저렇게 될까 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성공자들이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 뭘 느끼시나요? 성공자들이 강의를 이렇게 딱 들어보게 되면 그들이 처음에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사람은 없어요. 두려움은 다 가지고 있는데 두려워서 내가 멈추는 것이 아니고 두려울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결정할 때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본인의 자존감, 이것이 바로 자신감과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이 자신감은 너무 중요한 덕목이에요. 제가 학원을 운영할 때 저희 학원에 강사를 뽑을 때 제가 학벌 따로 보고 그건 안 봤어요. 꼭 스카이여야 된다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딱 반드시 했던 것은 뭐냐면 제 앞에서 시강을 하게 했어요. 특히 수학 같은 과목. 제가 고등부 수학까지는 모르겠지만 중등부 수학은 수학 전문 강사보다 더 자신 있었기 때문에 딱 강사, 특히 고등부보다 중등부 수학 강사를 뽑을 때, 왜냐면 고등부는 정말 실력 있는 선생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중등부 선생님만 해도 애들 눈높이에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딱 시강을 하게 하고 제가 시강을 들어가서 딱 들어보게 되면은 무엇을 알게 되느냐면 정말 정확하게 아는 선생님일수록 굉장히 설명이 단순 명료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눈높이에서 아이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자신이 없는 선생님일수록 말이 길어져. 쓸데없는 사족을 붙여. 그래서 오히려 애들이 그 말을 잘 이해를 하고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꼭 시강을 해보게 하는 이유가 그 선생님이 자기 수업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컨트롤하는가, 아이들이 눈높이를 어디까지 맞춰줄 수 있는가, 그것을 보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심플하게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심플함이 왜 중요하냐면 심플하지 않으면 속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이야.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너무 처음부터 많은 제품을 알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그 시점에서의 신제품에 집중하면 돼요. 우리가 제품을 공부하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신제품을 가장 먼저 공부하고
시장에서 인기 있는 상품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제품을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비즈니스를 해 나가면서 제품 공부를 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 많은 제품을 다 알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공부하느라 세월 보내고 일은 언제 하느냐고. 우리 사업은 그렇게 많은 지식을 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전문가적인 지식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알아야 할 것만 정확하게 알게 된다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심플하게 정리를 해서 속도를 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신감이라는 것은 리더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우리가 자신감이 넘치는 리더가 많이 있다라고 하면 그 리더들이 이끌어가는 조직의 힘이라는 것은 엄청 크게 폭발할 것이라는 것을 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 거절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절을 즐기는 사람. 많은 분들이 컨택이나 만남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는 이유를 딱 보면은 거절당할까 봐가 제일 큰 그거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콜드를 영 안 하다가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 저희 동네에 양품점이 하나 있어요. 보면 항상 엄마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거기를 한번 들어갈 내 큰맘 먹고 콜드 해봐야겠다 하고 딱 작정을 하고 그 앞을 지나가는데 지나가다가 쓱 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열고 들어가. 아이고 안 들어가요. 오늘은 사람이 있으니까 다음에 와야겠다 이러고 가요. 그렇게 몇 번 나름대로의 핑계를 대면서요. 한 6, 7번을 지나쳤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벼르고 들어갔어요. 벼르고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뉴스킨 이길수라고 합니다 하고 명함을 드리니까 그분이 저를 보면서 씩 웃더니 늘 보고 지나가시더니 오늘은 들어오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보셨어요? 그랬더니 네, 몇 번 이렇게 들어오시려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유 그러셨구나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사장님이 저 잡아먹을까 봐요.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도 막 웃고 저도 웃었어요. 얘기를 하니까 나 안 잡아먹더라고. 응? 그러고 아주 친절하게 차도 한 잔 마시라 그러고 그러면서 이렇게 친해질 수 있었는데 제가 왜 거기를 계속 스치고 지나만 갈게요? 무서워서. 나 들어갔는데 괜히 나한테 엄한 소리 할까 봐. 제가 제일 싫은 게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뽑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시어머니한테 잔소리 듣는 거 싫어가지고 그냥 내 자는 잠만 줄이면 된다 하고 아침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 그냥 싹 그림같이 치워놓고 자야지 속이 편한 거야. 그래야지 다음날 아침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잔소리할 거 없으니까. 이렇게 저를 뽑고 사는 사람이 저거든요. 그러니까는 나 들어갔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엄한 사료하면 어떡하지? 이게 무서워서 못했던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요 그 사람이 나 안 잡아먹더라고. 우리가 요리 레시피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요리를 하지 않으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안 돼요. 흔히 일을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될 때 사람들은 핑계를 많이 대는데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하지 않아서인가 아니면 하지 못해서인가. 응? 안 한 것하고 못한 것하고는 천지차이예요. 내가 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못해서 그런가. 본인은 잘 알아요. 남은 몰라도. 그리고 열중하게 되면은요 사소한 일쯤은 아무것도 안 걸려요. 제가 어저께 사업자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나 이번에 아무래도 부스트로 대박이 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대모만 했다 하면 사람들이 이거 달라 그래요. 줄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 미치겠어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쿠폰 한 장 있는 거를 누구를 줄까 하고 아끼고 있었는데 그 꼭 달라고 쪼르는 사람인데 이 내하고 사업을 하면 주지 안 그러면 안 준다 했더니 사업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부스트를 줬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사장님 나 아무래도 이 부스트 갖고 대박이 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부스트로 왜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느냐면 이미 받아 들으신 분들은 데모를 해보셨으면 느끼실 거예요. 이토록 간단한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비포 애프터를 보여줄 수 있는 제품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데모할 때요, 한 사람만 앉혀 놓는 것보다 두 사람을 앉혀 놓는 게 제일 좋더라고. 왜냐하면 이 한 사람만 이렇게 앉혀 놓고 하게 되니까는요, 저도 좀 그런 걸 캐치하는 게 제가 좀 둔하거든요. 비포 애프터 그렇게 자기가 말 안 하면 내가 오히려 잘 못 찾아. 보면 다 그게 그거 같아서 그래. 이쁘래요 소리밖에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자기네 둘이가 딱 있으니까 처음엔 나도 자기가 그냥 나 여기 내 팔자가 이 각도가 달라졌어요 이러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자기가 말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런데 대면 끝나고 두 사람 앉혀놓고 보상을 풀다가 제가 앞을 딱 쳐다보는데 두 사람 얼굴이 20분 정도 지났는데 메이크업을 한 것처럼 뿌얘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순간. 그래서 그 두 사람 보고 서로 얼굴 좀 보시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더니 어머머 제가 메이크업 한 것처럼 뽀얘진 거 느끼셔요? 하니까 네. 만약에 둘이서 그랬으면 내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했을 거야. 자기들 둘이서 그것을 딱 보니까 느낌이 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정말 혼자 데모하는 것보다 둘이 데모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거. 내가 부스트에 미쳐있고 이게 대박이 날 것 같다 하면 웬만한 거절, 웬만한 부정적인 말 아이고 너는 그래라 나는 갑니다예요. 저 지금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뉴스킨 비즈니스 전했는데 자기가 거절하잖아요. 그럼 제가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좀 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사님이 지금 뉴스킨을 선택하든 안 하든 뉴스킨은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때 할 걸 한 후에 하지 마시고 그때 할 걸 할 뿐이면 지금 하시는 게 나을걸요. 제가 그랬어요. 저 지금 그만하고 싶어요. 나중에 남들이 부스트로 잘 되는 거 보면서 내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 하면 잃는 것도 있어요. 저는 야구를 잘 모르지만 사위가 야구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야구를 좀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야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여기 투수가 서 있는 곳으로 다이아몬드형 베이스가 있는데 투수가 던진 공을 1루에 있는 타자가 쳐요. 그래서 이 타자가 1루, 2루, 3루, 4루를 밟고 홈으로 들어오면 1점을 얻는 거야. 아무리 잘 치는 사람이 있어도 1루에 서 있는 이 타자가 달리지 않으면 점수를 못 얻는다고요. 나는 항상 얻기만 하고 잃는 것 하나 없이 성공한다? 세상에 그런 성공은 없어요. 수많은 성공자들한테 얘기를 해봐도 그 성공자들은 전부 다 뭐예요? 희생과 자기의 그 잃는 거 있는 걸 앞에 얻은 거예요. 옛날에 김정숙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린아이들 셋을 두고 김 사장님하고 미팅을 나갔다 들어오면은 애들이 그냥 여기 쿡 저기 쿡 얼굴은 그냥 떼국물이 이렇게 흐르는 대로 식탁 위에는 라면 끓이 있는 대로 그렇게 잠들어 있는 걸 보면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 편한 사람 세상 어디 있겠어요. 그걸 보면서 아 잘한다 이럴 엄마 세상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500만 장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무언가 집중해야 할 때에 나는 다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최고의 경지에 오르고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제가 딱 보면 거절을 쉽고 부드럽게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다 성공에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절을 제대로 즐길 줄 알 때 정말 뉴스킨 부스트의 달인이 된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우리 사업 너무 쉽지 않나요? 내가 바꿔 쓰고 그 경험 나누고 가르치고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치면 돼요.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보상을 잠깐만 설명을 해드린다면 자, 이 그림 우리 너무 많이 봤죠? 나 A가 B를 소개했고 B가 C를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 C는 1, 2, 3을 소개를 했어요. 누가 가장 많은 보상을 받나요?
누가 가장 많은 보상을 받죠? C요. C. 예, 우리는 C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A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C라고 얘기를 하면 왜 A가 아닌가요? 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는 대로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나는 B 한 명밖에 소개 못할 수 있어요. B도 C 한 명밖에 소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C는 1, 2, 3뿐이 아니라 1, 2, 3, 4, 5, 6, 7, 8, 90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에서 내가 소개한 B, C로 인한 1, 2, 3까지도 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ROI를 넣으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대리점권을 획득을 해서 대리점이 되게 되면 5에서 40%의 대리점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40%라는 거 주목해야 돼요. 40% 보상 주는 데가 없어요. 웬만한 소매점 소매 마진도요. 30%도 엄청난 거죠. 30%도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나뿐이 아니라 내가 소개한 모든 사람들이 보상해서 내가 대리점이 되면 40%까지를 최대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대리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리점이 되고 나면 우리는 결국은 내가 6명의 대리점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6명이 각각 6명씩을 확보해 나갔을 때 4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의 대리점을 가지게 돼요. 결국 우리는 이 박스 안에 있는 내가 몇 명의 대리점을 갖게 되느냐 하는 이 게임이에요. 이 게임이에요. 한나라시 태어난 이 손가락도 길고 짧은 게 틀린데 내가 모시는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맞아요. 절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 중에는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하나에서 끊고 한 명도 소개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사가 이 박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5%를 나에게 준다는 걸 감안을 해보시게 되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부스트 100세트 소개하는 전략을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9월 18일 날 우리가 9월 16일 날 주문을 하고 9월 18일 날 제품을 받아 들었으면 11월 24일 날 BR들에게 10개의 쿠폰이 나오는 그 전날까지가 90일간이에요. 이 90일간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최소 하루 3회 이상 대모하면서 인성이 좋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잘 살고 싶은 사람, 원하는 게 많은 사람, 여행 좋아하는 사람, 소개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10명 찾으면 돼요. 진주 조개잡이 이야기를 제가 늘 많이 하는데 진주 조개를 찾을 때 조개 하나 줬을 때마다 앞뒤로 조개를 살펴보면서 이 조개가 네 조개냐, 이 조개가 진주가 있느냐, 얘는 이쁘니까 있겠다, 얘는 못생겨서 있겠다, 이렇게 찾나요? 일단은 다 주워 담아요. 다 주워 담고 까면서 찾는 거예요. 까면서. 그게 하나하나 놓고 찾는 것보다 빨라요. 부스트를 가지고 사업자를 찾아라 하는데 나는 옆에 사업할 사람이 없어요, 사장님.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제가 입을 콱 꿰매고 싶어. 사업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만나보지도 않아 놓고. 만나서 데모를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야가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아는 것이지 만나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해보고 어떻게 아느냐고. 그래서 이 90일 동안 하루 3회 이상 데모는 기본이다. 기본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300명 되는 사람들을 데모를 하게 되면 10명을 소 뒷걸음치다 쥐잡아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최소한 내가 판매만 해도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대리점이 돼서 저런 큰 수입을 얻고 싶은 사람 10명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이때 그 10명 중에서 몇 명의 대리점이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없다고 치는 거예요. 일단 10명만 찾아요. 어떤 사람? 나처럼 이렇게 소개하면서 여행도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도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11월 24일 날 받은 10장을 그 10명한테 주는 거예요. 쿠폰을. 그러면 이들은 그 쿠폰을 가지고 내가 앞에 90일간에 했던 이 행동을 되풀이하면서 열쇠들을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열쇠들을. 그랬을 때 100세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내가 100세트를 목표로 했는데 30키트만 한다 하더라도 다른 거 다 빼고 BR 보너스만으로 23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50키트만 나가도 460만 원, 100키트가 나갔다면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130일간을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있어서 나 혼자가 아니라 팀과 함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최소 50키트만 나가도 500만 원 수입 받게 되는 것이고 100키트 나가게 되면 1000만 원 수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긴 말 할 것 없이 이것만 얘기를 해도 돼요. 너가 이것을 데모를 해서 30키트만 나가도 이 수입이 되고 100키트 나가면 1000만 원 너 찍을 수 있다라는 거. 자, 내 통장에 500만 원이 들어오고 1000만 원이 들어왔을 때의 자부심이 어떨 것 같습니까? 생각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아마 기가 하늘을 찌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 파트너 5명이 20키트씩을 하게 되면 5000포인트예요. 대리점 바로 통과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나는 뭐예요? EBP가 이미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 4명과 유지만 잘하면 2020년 석세스 트립은 따놓은 당상이 되는 거죠. 이 디바이스가 중요한 이유는 디바이스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젤이 AR로 들어가게 돼요. 갈바닉은 서랍에 넣어놨던 사람도 이 부스트는 서랍에 넣어 놓을 수가 없는 상품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젤 하나 갖고 한 달 못 써요. 나도 쓰고 데모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갖고 하나를 써요. 최소한 1개 아니면 2개는 무조건 AR로 들어가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스트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저거는 불가능한 거 그냥 늘 하시던 이야기 또 하시는 거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라. 내가 데모를 하고 이것을 설명을 해서 거절하는 사람이면 넥스트 하면서 나는 어떻게든 이번에 처음 90일에 10명을 찾고 그 다음 10명씩을 찾아내서 100키트를 해서 기필코 내 통장에 1000만 원 들어오는 거 이거는 시작일 뿐이다. 이것을 시작으로 나는 월천 여사가 되겠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이 이번 부스트를 가지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